107조에 의해 가지고 그 투표지는 선거인과 정당 등에서 그거에 대해서 불복이 없으면은 선거 소송 또는 당선 소송 제기일 전 30일까지 보관하다가 그 기한이 넘어가면은 한 달 이후에 폐기 처분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는 1년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원래는 임기 중이었습니다. 임기 중? 예, 임기 중으로 했는데 그것을 아주 짧게 했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하면서 그건 아니다. 지금 선거 관련해서는 중요한 법정 서식은 전부 다 임기 중까지 보관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불구하고 줄여놨습니다. 2월 18일까지는 18일 이후에 폐기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은 갖고 있어야 되는 2개월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염려는 좀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폐기는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좀 잘 됐고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 임기 중에 내내 있었던 거를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또 제대로 돌려서 우리가 이제 선거 무효 소송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것도 다시 돌려놔야 되겠네요. 임기 내내 이걸 보존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증거를 가지고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제가 볼 적에는 창구를 만들더라도 임기 내에 계속 보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제든지 그 자료는 공개가 되어야 되고 국민의 의혹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셨고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제기를 안 했었던 거니까 이제 좀 선거 무효 소송하고 좀 일이 좀 진정이 되면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선거에 부정선거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복귀라고 그래야 되나요? 다시 생기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는 또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전자개표를 대선에서는 할 수 없고요. 그런데 했고요. 투표 불리기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했고요. 문제는 전자개표기 이게 자기네들도 선관위도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수검표 2번, 3번 하는 걸로 규정을 해놨는데 요번에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한영수 노조위원장님이 강남 쪽에 선거 참관인으로 가셨었는데 그거를 계속 제기를 했었고 얘기를 했는데 좀 보는 데는 좀 하는 듯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리고 몇 군데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증거는 있나요? 네, 증거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해 놓고. 동영상 촬영하셨어요? 그러고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이의 제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하고 또 방송도 개표 사무원들한테 계속 유관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이제 시정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사실상 좀 더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개표를 하게 되면 옛날처럼 밤새 내내 경합을 벌이다가 뭐 새벽에 뭐 2, 3시나 아니면 3, 4시 돼야 이제 결론이 났는데 이거는 뭐 10시 좀 넘자면 뭐 거의 뭐 9시 몇 분에 벌써 뭐 당선 유력으로 뜨거나 뭐 완전히 게임 오버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멘붕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소개표를 안 했다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수자극 개표를 하면서 2번, 3번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심사 확인을 한다 하면은 자극 분석을 해보면은 그 시간 계산이 나옵니다. 암만 빨라도 2시 반, 그렇죠? 4시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시간 전에 당선인 결정을 사실상 해버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표하는 개표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일단 느슨하게 됩니다.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언론에서는 빨리 하면 좋은가 싶어서 당선되는 대통령에게 뭐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너무 경솔하게 했다. 할 적에는 엄정 중립을 지키고 정확하게 하도록 국민들이 협조를 하고 언론도 협조를 했는데
상당한 문제를 남겼습니다. 3사가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예, 예. 3사가 공동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YTN만 조금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상하다 사람들도 그랬었기 때문에 예. 이 여론조사와 지지도 중간 그 개표장 나오면서 그걸 뭐라 그랬죠? 그 저기 개표장 개표 상황 미리 알아보는 거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좀 유리한 걸로 나왔는데 출구조사. 출구조사. 예, 출구조사에서는 유리한 걸로 나왔는데 갑자기 10시도 전에 벌써 끝나버리니까 이거는 당연히 수개표를 안 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수개표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개표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전자개표기로부터 조작, 오작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그 전자개표기는 요번에 어려운 방식으로 해도 프로그램 깔찌개라든가 프로그램을 다시 복사를 해서 사용하면 언제든지 그걸 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번갈아가면서 보는데 요건 사실상 그거를 손으로 쭈루룩 훑고 안 봤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100매당 1%를 조정하고 싶다 하면 100매당 한 장씩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한 장 쭈루룩 해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럼 만약에 2% 조작하고 싶다. 그럼 2%를 조작되도록 해놓고 전자개표기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조작되도록 해놓고 수자국 개표로 두세 번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는, 그냥 조작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자국 개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번 대선 개표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반드시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참관인은 그 장면을 보지를 못했고, 왜냐하면 한 장 한 장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해줄 수 없었고, 원천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그 부정, 그것도 아주 크지만은 번갈아가 그거를 뒤로 넘기고 하나하나 봐도 또 부정이 절차를 위반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올라온 거 보면 데이터가 오로지 똑같았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시간마다 어느 순간부터는 똑같은 퍼센테이지 계속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럽다. 이렇게 올라왔고요. 저번에 인터뷰 하실 때 그 100메가 기준인데 100메가 기준으로 해서 전자개표기 돌리고 그리고 수개표를 두세 번 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은 그거를 도장을 찍고 날인을 하고 그래서 방송에 나갈 수가 있는데 방송에 나간 게 100매 이상이 아니었고 20표, 30표 할 때 방송을 탔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최소 투표수 수가 제가 옛날에 근무할때 270몇 명 나왔는데 암만 투표율이 낮아도 100명은 넘습니다. 근데 상식 이하로 30몇 명, 20몇 명을 했는데 일종의 인터넷을 통해서 볼 적에는 외국에서 투표한 해외 거주자들 투표자로 했다고 이러는데 제가 요번에 개표장에서 볼 적에 해외 거주자 투표지는 부재자 투표제와 같이 철저한 수작업 개표만 했습니다. 전자개표기에 해외 거주자 투표지는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거주자 투표지를 먼저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부재자 투표나 해외 처음 하는 해외 그거는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지금 부재자 투표나 이런 거의 동영상을 제가 보니까 완전히 투명하게 비춰지는 그런 걸로 부재자 투표하고 나서 그 봉투를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밀 투표해야 되는데 그 투표 용지가 보이지 않게끔 용지를 갖다가 제작할 적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관리하는 직원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재자 투표도 비치는 그런 종이를 써서 문제가 되고 있고, 예, 예. 전자개표 안 써야 되는데 대선에도 썼고, 예, 예. 그리고 수검을 안 하고 두 번, 세 번 안 하고, 예. 그래서 위법을 했기 때문에 예. 부정선거다. 이걸로 선거 예. 무효소송에 가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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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또 올라왔는데요. 예. 지금 무효표, 예, 예.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무효표가 엄청난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예. 그 무효표는 왜 나오는 거죠? 기준이 뭐죠? 그 어차피 선거하러 갔을 때는 도장을 찍으려고 가는 건데 가서 도장을 안 찍었을 리는 없는데 왜 무효표가 되는 거죠? 무효표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가 사퇴하는 후보자가 좀 많았습니다. 아, 사퇴하는 후보자가 많으니까 그 투표의 응지에 사퇴한 분들은 사퇴라고 찍어주면은 그 무효표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제도가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것도 상당한 문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상당히 안 그래도 아까 교육감 선거 말이 올라왔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감 선거는 이번 사퇴하는 사람이 많았고 일단 번호가 없었습니다. 아, 몇 번에 번호. 예. 번호가 없으니까 선거인들이 투표를 할 적에 상당히 혼선을 빚습니다. 그래서 또 무효가 더 조장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퇴했다고 그래도 무효표가 여기 올라왔는데 126,838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은 국민들이 교육감도 대통령 이상으로 중요한데 좀 크게. 교육감 선거도 대통령 이상으로 중요한데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 선거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예. 이게 좀 아쉬운데 그런 매몰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그만큼 안 쓴 만큼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선거인들이 모든 선거, 구현 선거까지 대통령 선거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투표를 잘 해주셔야 된다. 특히 사퇴자가 많을 때는 사퇴라고 도장을 딱 찍어서 나온다던가. 사퇴자가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앞으로 투표 제도를 바꿔서 도장을 찍어서 투표를 잘 하게 해서 무효 투표율이 아주 낮게끔 관리도 또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하고 그런 점이 이번에 많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